오늘은 이제 그동안에 이제 뭐 75까지 이렇게 안 하고, 오늘은 이제 그동안 쭉 접수된 것 중에서 여러분 꼭 알아야 될 거, 이제 필수로 그런 걸 좀 보겠습니다. 자, 2번 봅니다. 2번. 이분 잘 아시죠? 혹시 이분 모른다 하면은 조금, 그죠? 너무 좀 요새 시사에 좀 어둡다 보면 되겠습니다. 저도 어제 보니까 103세 했더라고요. 102세로 봤는데 벌써 한 살 더 드셔가지고 103세 철학자 우리 김형석 교수님입니다.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님. 이분이 강의를 저보다 제가 월요일 목요일 두 번 하기 때문에 우리가 1년에 52주죠. 그러면 예로 뭐 한 100회, 108회 정도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두 번이니까 나는. 근데 이분은 200회가 넘어요. 1년에. 저보다 강의를 두 배 더 합니다. 103세신데도. 물론 시간은 저는 막 서서 딱 3시간을 하지만은 이제 김현석 교수님은 아마 한 35분 정도는 서서 하시고 뒤에 후반부는 이제 좀 앉아서 하시고 막 그렇게만 하시는 것 같아요. 참 건강히 잘 계시고, 그거 보시면 1단계가 배움의 단계입니다. 30세까지 배우고, 2단계는 직장인 단계고, 그럼 3단계가 60세부터 90세까지가 열매 맺는 시기다. 이런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이제 100세까지 산다 하는 거는 이거는 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별 뭐 문제가 없으면은 사실이고, 좀 재미있게 축복되게 100세를 맞이하려고 하면은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면 되고, 축복이 아니고 재앙이 되려고 하면은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놀다가 이제 퍽 맹퇴당하고 쫓겨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나이 들고 돈 없으면은 저 길거리에 표유지 있죠. 거기다 주워 다니고. 그제 또 TV 보니까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은 을지로 입구 지하에 보면은 그 노숙자가 많거든요. 저 옛날에 서울 있을 때 보면은 다니면은 이제 빵 나눠주고 하는 이제 그 있습니다. 노숙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부터 노후를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죠? 준비. 그죠? 이게 중요하죠. 1인당 한 500만원 연금. 이 정도는 뭐 준비를 해야 되겠나 싶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요쪽에 조금 강조를 하겠습니다. 두 개. 주택연금, 농지연금. 요쪽에 좀 강조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엊그제 어떤 분이 오셨죠? 20에 2743.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낙찰을 받으면은 어떻게 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자, 이런 이야기예요. 경남 통영의 미수동에, 미수동에 대지가 있고 건물이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이제 10억짜리인데 한 7억 5천 떨어 있는데 오늘 변경이 돼버렸다 이죠. 그래서 이제 낙찰을 준비를 중인데 어떻느냐, 이제 그런 이제 권리 분석 등등을 물어보러 온 겁니다. 오셨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물건은 괜찮아요. 이렇게 쭉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니까 막 그런 대로 전자 지도를 보니까 스카이뷰로 이렇게 보니까요. 통영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오늘도 아까 이야기했었는데 2028년도에 그 KTX가 들어오죠. 들어오는데 종점은 제가 알기로는 통영의 사등면이면은 거제도 사등면 어디죠? 거제도는 지난번 받았죠. 사등면? 여기 넘어왔다 그죠? 자, 그러면은 통영을 와서 여기네 그죠? 여기. 자, 여기가 사등면, 그죠? 요 보면은, 이제 이게 거제대교입니까? 신거제대교네. 지나가지고, 오르막이 있어요. 거제로 가보면은, 제가 강의를 몇 번 갔는데, 이 좀 오르막입니다. 오르막, 내리막 가는데 사등면이 있어요. 요즘 어디 서는가 봐. 사등면 서는 거 보니까. 서고, 이제 여기 바로 지나면은, 거제에서 제일 그 부자 동네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제일 부자 동네가. 고현이 어디 갔구나, 고현 있죠? 여기 있네. 고현 터미널.
여가 제일 그제에서 제일 번화가입니다. 이쪽이 각 은행이 요 다 있어요. 은행이. 자, 그 가기 전에 사등면에 이렇게 있습니다. 있고 아까 그거는 조금 이게 통영에서 여기로 옆으로 빠있죠. 여기 이제 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낙찰을 받고 싶다 해서 내가 퍼뜩 봤죠. 보니까 주택하고 건설하고 이렇게 쭉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쭉 임차인도 있어요. 있고 뭐 그런 대로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별 뭐 문제는 없고 쭉 있는데 문제는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요게 지금 이제 소매점이 1층, 2층은 소매점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1층, 2층은 소매점이고 이 다가구 주택은 원래 몇 개입니까? 3층을 초과하면 안 되죠. 3층입니다. 그러면 3층, 4층, 5층이더라. 3, 4, 5층이 다가구 주택이고 5층의 일부가 조금 이제 사무소 있고 그 세 개 층이 맞습니다. 자, 이래 가지고 1, 2층이 상가인데 상가는 이 아마 고기 갈비찜 같아요. 갈비찜 그죠? 이제 진사갈비인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자, 오신 거 뭐냐 그러면 이겁니다. 낙찰을 받고 싶다는 얘기예요. 문제가 있느냐? 자, 문제 있나 없나 그건 일단은 임차인은 문제죠. 그래서 제가 이걸 퍼뜩 봤어요. 예상배당표를 보니까 예상배당표를 보니까 쭉쭉쭉쭉쭉 보다가 제일 중요한 거 우리는 뭡니까 이거? 요 배당표죠, 배당표. 배당표가 이제 여기 이제 문제가 이제 쭉 이렇게 봅니다. 보고 특히 봐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오른쪽에 여기 있는 거 봐야 돼, 요거. 여기에 금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단 없죠. 없어서 제로기 때문에 이 합계가 이제 제로기 때문에 이제 별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인수가 없어요. 그래서 큰 문제 없는데 1번이 제가 딱 질문을 그걸 했어요. 자, 문제는 큰 권리 분석 큰 대단 문제는 없는데 자기 자금이 얼마쯤 되니까 물어봤죠. 자기 자금. 그러니까 한 3억 정도는 있대요. 자금을. 그러면은 이 낙찰이 받아가지고 이제 자기는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3억 정도 있으면 여러분 낙찰 받으면 여러분 막 8억이다 보자. 8억이다 보면은 3억이면은 나머지 그럼 한 5억이 필요한데 그건 어떻게 준비됩니까? 그러니까 은행에서 대출이 된다 해요. 자기 거래원에서 물어봤대 자기가. 그래서 그러면은 은행에 대출이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언제 물어봤는지 작년에 물어봤대요. 12월 달에. 그래서 한 번 더 물어보세요. 일단 돈이 돼야 되니까. 돈이 안 되면은 10% 괜히 걸어가지고 잔금 못 치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게 돈입니다. 그래서 은행 다시 물어보세요. 일단 그거부터 해결하시고, 거기 된다 그러면은 이제 2탄을 준비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아마 대출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대강 대출이, 지금 기존 대출 얼마나 한 4억이 있대요. 자기의 다른 담보를 해서 4억이 있대요. 그리고 지금 마시냐니까 지금 이제, 자영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5월달에 종소세 낸 게 얼마 안 된대요. 내가 볼 때는 이제 소득이 5천만 안 될 것 같아. 아시겠어요? 종소세를 한 500만 원 냈겠죠? 한 500, 600 냈으면 한 5천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5천만 원 안 될 것 같아. 내 느낌에 그래. 그래서 은행 가서 다시 물어보셔. 어제도 전화했습니다. 교재를 내놨기 때문에. 대출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또 나만을 가망이 없는 경매로 아마 경매가 안 될 것 같아. 내 느낌에. 그래서 내가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그분한테 이거를 이제 경매가 되면은 좋은데 이게 이제 돈 문제하고 또 뭐가 중요하죠? 쭉 이렇게 보니까 이 부채가 많이 있어요. 부채가 이제 이번 게는 새마금고에 6억 5천, 그럼 대출이 5억이 나갔죠. 그 다음에 쭉 전세권하게 있는데 경매 넣은 사람을 보니까 여기서 YW인가 여기서 경매 넣었어요. YW 누구냐 이렇게 봤더니 쭉 본게네 군번이 좀 늦어요. 새마을금고가 6억 5천 있고 그 다음에 쭉 이리 있고 그 다음에 요 됩니다. 군번이 좀 늦죠 군번이. 그죠? 요만 해도 벌써 5억입니다. 5억이고 요리를 하면은 뭐 한 2, 3억 3, 4억 뭐가 붙어요 이게. 그래서 이 은행에서 1순위가 경매를 넣어줘야 되는데 이 중복 경매를 안 넣었어요. 중복에 넣어줘야 끝까지 경매가 진행이 되는데 군번이 늦은 사람이 경매 넣으면은 남을 가망이 없다, 인력 없다 그러면은 경매를 취소시킵니다. 법원 직권으로. 자, 그러면 너가 실채권이 은행하고 다 합치니까 여러 뭐
한 8억 5천 뭐 되더라. 그래서 선순위가 그럼 당신이 남을 가망이 없는데 그럼 당신이 8억 6천에 사겠다고 신고를 해라. 이래 해야 이제 돈을 걸고 10% 걸고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보통 매수 통지서를 보내는데 보내가지고 일주일 이내 응답이 있으면은 이제 진행을 하고 10% 들고서 8억 6천 내겠다. 입찰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진행을 시켜주고 일주일 동안 조용하면은 직권 취소해버려. 내가 볼 때는 돈 문제, 잔금, 은행 다시 물어보세요. 그 문제. 그 다음에 새마을 금고에 지금이라도 중복 경매를 넣어. 중복 경매. 넣어야 뭐가 없지 뭐 되겠는데, 이게 이제 넣어라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제 돈을 물어봤어요, 내가. 그래서 이제 이게 아마 경매는 남을 가망이 없는 경매로 그냥 직권 취소가 되겠다. 내가 볼 때는. 그래서 2순위 건조당에서 경매 신청해서 그러는데, 1순위 건조당, 새마금고와 중복 경매 신청해야 좀 진행이 될 것 같다. 느낌에. 자, 그 다음에 현재 보유한 자기 자금 3억 정도 입주되는가. 그리고 거래내에서 대출이, 기존 대출이 4억이대요. 있지만은 작년 12월 은행에서 5억이 가능하다 해서 준비 중인데, 네, 그랬어요. 과거 2021년도 말까지는, 연말까지는, 담보대출이에요. 부동산 가지고 대출이 있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여기상은 소득대출로 변경돼서 추가 대출이 쉽지 않을 거다. 내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알아봐야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식당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요. 가계대출은 또 어렵지 못한 사업자들도 모르겠다. 이게. 그래서 이제 종합소득세도 미미하고 이래가지고, 근데 이제 지금 어제 물어보니까, 은행에 가서 또 물어보니까 안 된대요. 작년 말에는 작년 10일 달 된다 했다가 지금 안 된다 그래. 안 된다 그거. 그래서 이제 자기가 저축은행에 세우대. 저축은행에. 세 군데를 갔는데, 한 군데는 무조건 안 된다 그거. 한 군데는 우리 검토를 해봐야 된다 그거. 한 군데도 조금 연구를 해보자. 이렇게 하는데, 아마 그쪽은 가계대출은 일단 안 될 겁니다. 근데 사업자 대출 있죠? 사업자 사분이 딱 하니까. 이제 자영업자죠, 쉽게 말하면. 자영업자인데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이제 그거는 이제 조금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거는 거의 90% 가계대출이죠. 주로 가정주부고, 막 그냥, 나 낙차 받았는데 대출 좀 부탁합니다. 대출 좀 해주십시오. 이런 거 아니고 개나다 대출이. 그래서 가계대출은 굉장히 지금 타이트합니다. 특히 주택, 아파트 담보대출 이쪽은 그렇고, 상가도 지금도 토지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가계 쪽은 IMF에서도 걱정하기 때문에 세계 탑이라고 하니까 우리나라가 증가율도 그렇고 지금 GDP가 뭐 1200조 뭐 가계대출이 1800조 나와버리니까 지금 이제 줄인다는 얘기죠. 줄이는데 사업자 대출은 작년에 제가 한번 얘기했죠. 신문에 기사 보니까 강남에 15억 이상 아파트 담보대출 안 되죠. 15억 이상은 대출이 안 됩니다. 그런데 20억짜리 아파트를 18억 대출이 안 돼요. 어떻게 나가느냐? 사업자 대출하게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사업자 대출로. 자, 그래서 사업자 등본이 있으면은 일단은 유리할 수가 있어요. 저축은행에서 검토가 가능하다. 자, 이해 감을 잡겠죠? 여기가. 그래서 은행에서 이제 자기 거래하는 식은 농협이면 농협에서는 안 된대요. 가계대출로 보면 아예 안 된가? 안 되는데 저축은행 가니까 사업자 대출로 어떻게 조금 풀어볼 수 있는지 그런 모르겠는데 일단 세 군데 다 거의 다 답은 노라고 나왔어요. 저축은행에서도. 그래서 여기상은 조심해야 되겠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이제 이야기를 제가 뜻을 알겠죠? 무슨 이야기 했는지. 그래서 가계대출은 상당히 조금 이억 이상은 어렵고 소득이 없으면은 상당히 어렵다. 소득 따라 움직이니까. 그럼 내년 금년 7월달부터는 1억 이상. 그래서 대출이 원활하게 안 되면요 부동산 거래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때는 뭐 살라고 뭐 대출이 따라주고 뭐 절반 정도 대출이 되고 나면 탁탁 돌아가는데 대출이 그냥 딱 막혀버리면은 그러고 또 소득 인사 별로 없거든요. 자영업하는 사람도 그렇고 일반 가정주부도 그렇고 그냥 봉급제들이 되는 데서 봉사자들은 그 외에는 쉽지 않아요. 특히 자영업하는 사람들은 뭐 우리 매출하고 틀립니다. 왜요? 매출하고 틀려요. 부가가치세 낸 매출 그거 아니고 자기가 이제 경비 다 지하고 세무서 신고하는 게 있어요. 소득금액. 그러면 이제 신고 금액은 미미해요, 사실은. 미미하고 거기에서 이제 소득을 따져가지고 이제 5월 말 되면 세금을 내죠. 종합소득세 내는데 그래서 이 대출이 이게 상당히 지금 생각보다는 이게 심합니다. 하기 때문에 부동산에 상당한 영향을 줄 거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해가시죠? 자, 넘어갑니다.
여러분도 이제, 그래서 지난번에 했죠. 뭐가 좋다고요? 지분 낙찰. 지분은 어차피 대출이 안 되니까, 1억짜리 대출을 낙찰받아면 돈이 막 대출로 되고 하면 되는데, 1억짜리는 안 되지, 뭐, 1,000만원 가 있죠. 5분의 1 지분이 2천만원 나올 때, 1,000만원 떨릴 때 사는, 그럼 되잖아, 1,000만원. 그런 거로 달리는 것도 괜찮겠다. 자, 이런 것도 제가 얘기해줘. 1억을 가지고, 뭐, 상가나 토지 한 건 사고, 막 나는 끝이라는 보다는, 뭐, 한 달에 200만원 정도 해가지고, 여러 공매, 특히 공매에서 200만원 돼가지고, 한 달에 한 것이, 50건을 받는 것이 공부도 되고, 수익률도 훨씬 나을 수 있어요. 한 50건 받아보면은, 이제 도사 되겠죠? 자기가 탑사 다니고, 뭐 안 가도 그렇고, 하여튼 50건 정도 낙찰 받아보면은, 이제 많이 배웁니다. 어떤 거 낙찰 받으니까 돈이 되고, 요거는 지분이라도 돈이 안 되고, 자, 지난번 누가 문자가 왔어요. 원장님 낙찰 받을 거 아니까 내가 딱 보니까 맹지라. 맹지 땡? 무슨 말 알겠죠? 맹지 땡. 앞으로 맹지를 저한테 물어보면은, 제가 무조건 맹지 하고 딱 한 자, 땡! 한 자 더 느낌표. 딱 보냈습니다. 이해가시죠? 맹지는 안 받는 걸 기본합니다. 기본으로. 왜냐, 그러면은, 경매에서는 도로 접한 게 많이 있어요. 찾아보면. 마인드 해피는 것도 맹지를 위해 살라고 나 참 이해를 못 하겠어. 민주 사고 옆에 틀을 뭐, 어떻게 10m를 뭐, 태워가지고 어떻게 한다. 그 쉽지 않습니다. 해보면. 그죠? 그냥 쉬운 거를, 길을 가면 돼요. 괜히, 자, 우리 가는데 소똥이 만큼 있어. 흙 밟아야 됩니까? 입에 쏙 지나쳐야 됩니까? 피해가야 되겠죠? 그 이야기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대출을 조금 여러분들도 이제 연구를 해봐야 된다. 고민해보고, 잔금 치는 것도 문제 봐요. 제가 보통 오거든 학원에 물어보러 오거든요. 오면 돈부터 물어봐요. 돈 안 되면 땡? 무슨 말 알겠죠? 돈도 없는데 자꾸 연구해봤자, 백해봤자 돈도 없는데 연구가 됩니까, 그게? 공부한다고 자꾸 연구하는 건 안 되거든요. 돈도 없으면 자꾸 이렇게 낙찰받는다는 건 안 됩니다. 자기 그 자금에 맞고로, 물론 공부는 해야 되겠죠. 당연히 해야. 좋은, 여러 10억짜리 아파트만 봐도 유치권이 5억 있어갖고 4억짜리 4억에 나서 받는다. 이런 거 되잖아요. 낙찰받는데 유치권이 성립 안 돼. 그럼 나는 너무 10억 주고 살 거는 4억 주고 산 겁니다. 알겠어요? 그런 것 때문에 공부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도 제가 보니까 한 기수 들어갔고 18에 들어갔고는 마스터 한다. 그건 경공매 MPL까지 어렵습니다. 어렵고 1년을 딱 수강하셔야 여러분들이 딱 정리가 되고, 제가 항상 새해 선물 줬죠. 5가지 이야기를 했죠. 사부님을 뛰어넘어라. 알겠어요? 뛰어넘다 각오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돼요. 자, 4번 봅니다. 1월 11일 엊그제 신문입니다. 서울경제지면입니다. 나한테 문자가 왔어요. 카톡에. 집값이 떨어질 기미인 듯 보입니다. 자기 말로는 하향 안정세 해놨습니다. 그래서 서울경제에서 엊그제 나온 겁니다. 아파트 경매시장도 한파, 낙찰률이 한 달 새 10% 뚝한 거는, 요거는 이제 1차에서 옛날에는 예로 52%인데 요새는 42%더라 이 말입니다. 한 달 새에. 그 이야기니까 낙찰 입찰하는 것이 이제 유찰이 된다는 얘기죠. 1차에서. 그럼 1차에서 57% 하던 것이 이렇게 요리 되던 것이 요리 움직이던 것이 지금 보니까 42%로 12월 달에 많이 떨어졌다는 지금 보니까. 그러면 이제 요번 달은 32% 30% 이런 식으로 또 떨어졌어요. 지금은 1차 아파트도 지금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서울에서 유찰 보기 힘들어요. 힘드는데 지금 보니까 1차가 사서 보여요. 이제 1차에서 유찰돼가지고 2차 넘어오는 것이 보입니다. 보이니까 이제 이게 큰 여파는 뭐냐 그러면은 대출입니다. 대출이 안 되면은 예로 10억짜리 낙찰 받는다. 전에는 대출이 4억도 해줬잖아요. LTV 아무리 안 돼도 서울 같으면은 지금은 여기서 못 해줬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이제 담보는 안 따지겠다. 소득은 따지겠다. 그럼 소득 증명해놔. 소득 증명 없으면은 못 해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한파가 살살 몰아치니까 오히려 이럴 때 공부를 딱 배워놓으면은 정말 이제 싸게 삽니다. 다른 사람이. 제가 왜 경매를 배웠나 그러면요. 에피소드 한번 설명드릴게요. 제가 이제 은행 들어갔거든요. 은행 들어갔고 이제 우리 동기들이 보면은 세무서도 많아요. 은행도 몇 명 가끔 들어갔지만은 은행도 저는 상고 출신이니까 은행도 반에 60명에서 1명, 2명밖에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는데 전교에서 480명 중에서도 은행 가봤자 한 10명, 못 와봤자 10명밖에 안 들어가고 이런 시대인데 세무서도 애부 들어갔어요. 세무서 공부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세무서 직원들이 술을 또 잘 먹어요. 보면은 돈도 팍팍 쓰고 가면 저거는 술도 공짜 얻어먹고 뭐 하나 얻어먹고 이런 것 같아요. 우리는 딱딱 카드 꺼내야 되고. 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좋다. 결국은 도모하는 건데 살라고 우리가 발붙이는 건데 너가 사업 주고 집을 사면은 나는 경매에서 역 주고 사겠다. 그럼 답은 같은 거 아니냐? 그죠? 이래 모아가지고 해가지고 저거 사업 주고 집 사나? 나는 경매에서 2억에서 살 수 있다. 나는 분명히 그렇게 하고 경매를 배운 겁니다. 이건 마찬가지. 똑같은 집을 사더라도 남들이 7억 주고 거린주택을 살 때 우리는 경공매에서 3억 5천 주면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자기가 골라가서 좋은 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공매를 부지런히 배우면은 뭐 실업자도 내할 수 있고, 그죠? 우리가 임대도 많잖아요, 그죠? 자, 넘어갑니다. 5번에 강남에 120명이 입찰했다. 그래서 내가 써놨죠. 역시 강남은 강남이다. 그죠? 강남 한번 보겠습니다. 120명 입찰은 뭐 대단하죠, 그죠? 20에 10842요. 10846 봅니다. 그래서 강남에는 청담동에도 참 수요가 많아요. 제가 봐도 그래요. 참 수요가. 자, 봅니다. 청담동에 땅이 50평이고 건물이 162평인데, 그죠? 2평인데 이런 건물입니다. 근데 건물을 보니까 위치가 아주 뭐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죠. 이렇게 보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거죠. 요거. 자, 땅이 어떻습니까? 죠? 잘생겼죠? 진짜 잘생겼어요. 탐나는 땅입니다. 그죠? 딱 모서리에 각지 가지고 잘 썼습니다. 그 여기 이제 감정가가 뭐 52억인데 120명이 붙어서 102억, 요거는 101억, 그죠? 이렇게 이제 막 붙습니다. 120명 붙은 건 대단하죠? 그러나 막 김해버쩍에 완전 많은 줄 서가지고 11시 10분을 넘겼을 겁니다. 접수한데도. 줄을 서에 막지는 못하죠. 계속 받기는 받는데, 요 한 건 가지고, 그게 거의 뭐, 7, 80억 많이 들어왔겠지만은, 그래서 한국에 참 돈 많은 사람도 많다는 느낌입니다. 그죠? 120명 정도 들어온 거 보면은, 참 대단해요. 자, 그 다음 6번입니다. 수익성이 높게 예상되는 물건으로 보인다. 감정가로 매도가 가능한 걸로 본다. 제가 볼 때는 그래 보입니다. 이게 낙찰을 받으면은 거의 감정가로 매도를 할 수 있느냐. 이래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임차인이 현재 21명인데 전세 보증금이 12억에 월세가 뭐 100만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하면.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근데 인수가 지금 낙찰 받으면은 2억 천이 있으니까 5억 7천하고 합치면은 최소 한 8억 정도, 그죠? 최저가 들어가면 한 8억 정도는 지금 됩니다. 그럼 이럴 때도 대출이 좀 되겠느냐? 이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이 선수가 있으면요, 은행에서 대출을 잘 안 주랍니다. 그죠? 그럼 자기 자금을 한 6억 정도, 7억 정도 가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자, 이거죠. 또 이제 뭐, 토지 구획 정지 지구내 환지 예정지다. 그죠? 환지를 해가지고, 다음에 이렇게 토지를 쭉쭉 나눌 수 있다면, 거기에 대해 환지해가지고. 자, 한번 봅니다. 조금 뭐, 19에 15764. 자, 이렇게 보시면은, 울산의 북구입니다. 그죠? 북구에 지금 다가구 원룸 해가지고, 다가구 원룸이 땅이 500평, 건물이 여기 있어요. 이리 있고, 24억짜리가 한번 낙찰하면 됐어요. 낙찰이 되고, 미납이 되고, 다시 또 유찰이 되고, 그죠? 유찰이 되고, 보통은 미납이 되면은, 그 다음에 유찰이 거의 80% 유찰이 보통 되더라고. 보통 보니까.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 20명 들어도 잘 안 들어와. 저 문제 있네. 이래가지고 안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이제 5억 7,100에 이제, 떨어진 경우입니다. 자, 여기 특이하게 쭉 이렇게 보면요. 이 다가구 주택이 몇 동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죠? 뭐 많이 보이죠? 자, 이래가지고, 여기도 있고, 뭐 그래요. 다가구 주택이 여기 있어가지고,
전자지도를 보면요. 여기가 지금, 울산에서 상당히 괜찮은 땅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거를, 낙찰을 받으면은, 여기에, 낙찰을 받으면은 그런대로, 상당히 수익성이 나오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번 자금이 여유 있는 사람은 한번 답사를 하셔가지고, 아마 요 뒤로도 가야 되는 건데, 답사를 해서 지금 한번 연구를 해볼 만합니다. 지금 보니까, 한번 보세요. 다가구 주택이다, 그죠? 이게 한 동이 있고, 또 한 동이 있고, 막 그렇죠? 여기 있습니다. 있고, 또 한 동이, 총 세 동이죠. 하나, 둘, 세 동 해가지고, 2014년도, 이렇게 이제 지은 거고, 쭉 임차인 보면은 임차인도 많아요. 그죠? 임차인도 참 많습니다. 많고, 임차인도 어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예상 배당표를 보면은, 낙찰이 되면은, 아까 띈 사람 있죠? 플러스, 이래가지고, 여기서 경매병 띄고, 요거 가지고 배당이 쭉 됩니다.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인수가 또 이렇게 2억 1천만 원 생기죠? 생기고, 그래서 한번 연구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냥, 이건 돈이 좀 있어야 되니까 연구하실 분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